자, 지금부터 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차에 걸쳐서 복음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론을 조금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좀 전문화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서 연구 방법론 이라고 그렇게 접어 보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만큼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 비평 그리고 양식 비평 그리고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이런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침 이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는 약간은 우리에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편 들지만 그러나 제가 좀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충분히 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주분 이상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4주, 3, 4주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료 비평, 양식 비평, 그리고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에 우리는 우선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다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선입관을 빨리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은 비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평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비평을 가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방법론을 우리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는 특별히 잘 익혀야지 어떤 분은 바로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실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상위 학위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론은 우리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이 세비평 방법론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자료 비평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위에서 2주차 때 두문서설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양식 비평, 편집 비평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은 좀 가리도록 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1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성서 구절을 그대로 올렸는데요.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차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룰 때 이 부분을 혹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자료 비평과 관련 또 양식 편집 비평 관련해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가더라도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1부터 4절은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하지 않은 초대교회의 어떤 헬레니즘적인 문학에 있어서 문학 작품의 서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서술 방식입니다. 이 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누구에게 보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내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또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와 같은 어떤 서론과 관련해서 이 이상 좋은 글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잘 짜여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들이 누굴까 할 때 아마 이것은 첫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와,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처음 밑줄 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볼 텐데, 바로 양식 비평 방법론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양식 비평 방법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 구조를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양식 비평 방법론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전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외에 다른 사람들 예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료 비평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자료 비평. 그러면 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자료 비평의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위에서 자료 비평에 대한 내용을 지난 2주차에 저희가 쭉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이 두 문서설하에서 이제 우리는 그 자료, 적어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자 다시 말하면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우리 손에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없지만 추정 가능한 복음서는 Q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또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각각 저자가 Q를,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이런 어떤 도식을 우리가 만들므로 해서 그 당시 여기서 보면 two source theory라고 해요. source 이게 바로 자료죠. 예, 두 문서 혹은 두 자료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어떤 도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은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G.E. 레싱 혹은
I, he, 호른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은 우르 가스펠을 강조합니다. 이제 원복음서, 제철복음서라고 그랬죠. 예, 이와 같은 어떤 주장을 하는 또 자료 비평 방법 뭐 등등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서설이 가장 신약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자료 비평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비평과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복음서 개론 우리 텍스트북에 33페이지 이하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또 두 자료 가설이라고 하는 즉 이거죠. 이거에 또 다른 아주 유사한 형태를 기록하고 있고 Q에 대한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비평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자료 비평을 공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설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 다 이야기 안 하지요? 자, 없지요 우리 손에는. 우리가 추정 가능한 부설된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두 자료 가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서 그 다음 밑줄 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편집 비평의 근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편집 비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기 손에 있는 위에서 우리가 두 도식을 보자면 그 두 자료 가설을 보자면 자기 손에 있는 자료가 마가복음이었고 Q였고 그리고 L 자료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혹시 마태복음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게 들은 이야기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면 부설된 사람이 남긴 어떤 글 여기서는 마가복음이나 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또 나의 독자에게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데오빌러 각하죠. 이 데오빌러 각하에게 어떤 내용 위주로 써보내는 것이 더 지혜롭고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내용이 그 책상 위에 있었겠지만 누가는 사실은 빼낼 건 빼내고 그리고 더할 거는 더하고 함으로 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편집 비평 방법론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볼 겁니다. 양식 비평,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뭘 전해줬을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제 편집 비평,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어떤 내용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했고 어떤 내용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비평 방법론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여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첨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받은 것, 또 자기가 쓰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성경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감된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하는 사람은 우리 복음주권 안에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건 마가복음이건 어떤 복음서든지 아니면 신약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지만 복음서 저자 스스로 정말 죄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글들을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방법론으로서 접근하는 거고 복음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식 비평부터 보시면은요. 자, 양식 비평. 양식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건 어떤 양식인가? 비잔틴 문화를 담아낸 어떤 양식인가? 고대 양식인가? 뭐 그런 표현만 쓰죠. 이거는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이제 for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form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식 비평의 발전과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요. 고대 세계는 사실 문자로 그 무언가를 남기는 그러한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전된 게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전이 보편적으로 발전된 그러한 사회였죠. 고대 사회는. 그래서 구전이 이렇게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승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전이니까 아주 짤막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이 혹은 형태가 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 구전이니까 구두전성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고 또 그것들이 전해진 양식이나 형태를 이제 또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저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되신 분들은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시골 한 동네에서 살았을 때 그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온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 있는데 나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으리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어떤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양식 형태가 발전한 바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19세기의 학자들은 이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1901년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양식 비평으로 불리는 이 방법론은 1901년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세기의 전설들, 독일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장세기의 전설들이라는 책으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책으로 만들어 내면서 바로 이 양식 비평의 그 어떤 방법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업적으로 이후에 독일의 유명한 세 학자 K.L. 슈미트, 그 다음에 M. 디벨리우스 and R. 브루트먼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여러분들 신약하는 MDiv를 한 학생들 정도면 이 정도의 사람은 필수로 기억해야 돼. 아주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슈미트와 디벨리우스와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의 유명한 세학자입니다. 의해서 이 양식 비평 방법론이요, 신약 성서의 복음서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책이지만 사실 이 친숙한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불투만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공간복음 전승사, 참고로 좀 들어보시면 공간복음 전승사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초대교를 거치면서 이게 전승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공간복음 전승사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그 양식과 형태의 범주에 따라서 상세하게 구분해서 이거를 연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이후에 복음서의 전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투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고 뭐 많은 비난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안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현대의 독자들이 설득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공간복음 전성사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양식과 형태를 딱 범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상세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이어지는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